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 정치적인 걸 다 떠나갖고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제 세 번째 탄핵 이슈가 있었던 것이고, 요것이 이제 인용으로 결정이 되면서 약간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은 뭐,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주 같은 경우는 관세의 어떤 충격 흡수를 고스란히 좀 하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에 있지만 아직까지 이 관세 자, 여전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이슈는 뭐 완전히 뭐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호 관세를 때리면서 각 나라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계속해서 무역 전쟁이 앞으로 심화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 갖고 관세로 인해 갖고 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부각이 되면서 미증시가 어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애플이 8% 빠진 건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6% 정도 빠진 것도 정말 최대 어떤 낙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이제 저평가 구간에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갖고 약간 미국의 어떤 나스닥이랑 디커플링 현상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 커플링이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부터는 나스닥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코스피는 12개월 예상 PBR이 지금 1배가 안 돼요. 0.8배 정도 되는데 요까지 지금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지금 코스피 여전히 오늘 이 5일선 구간에서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았는데 다음 주도 역시 여기서 단기 바닥을 잡아가고자 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닥 심리가 일단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일선을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해서 이런 경기 둔화 여기에 따라서 어떤 필요성이 부각이 된다? 금리 인하. 이것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대선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석이거든요. 그럼 이제 60일 이내에 이거를 갖다가 빠르게 이제 좀 선거도 치르고 이제 대통령을 이제 뽑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제약 바이오에 있어 갖고의 정책 혹은 뭐 그냥 앞으로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 갖고 어떤 정책들을 쓸 것이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많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 대북 정책은 또 뭐 어떻게 쓸 것이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정책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좀 제가 텔레그램에서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실 분들은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환율도 조금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금융 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해 갖고 금통위 2분기 기준금리 결정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따라 갖고 이제 시장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트리플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 저점 인식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 오늘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원 정도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관들이 한 6천억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880억, 그리고 기관들이 또 730억. 생각보다 이 연기금이 굉장히 좀 방어를 좀 잘해 줬어요. 오늘은 방어를 해줬고, 어쨌든 시장 어떤 지수로 봤을 때는 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여주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한번 이제 볼 건데, 셀트리온이 또 1,000억 원 사들이고 지금 올해만 한 3,500억 원을 이제 자사주 매입을 또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500억 원에 대한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뭐 이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방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방어는 되겠지만 이게 딱 임팩트 있게 올라가는 효과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셀트리온이 좀 상방으로 올라가는 시점은 1분기 실적 발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때와 맞물려 갖고 또 있는 내용들이 이제 AACR 요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셀트리온 이제 들어가거든요. AACR 해갖고 지금 시카고에서 열리는 2025 에이프릴 해갖고 25일부터 30일 해갖고 지금 AACR에 참여합니다. 미국 암 연구학회죠. 3대 암학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가 이제 세션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먼저 이 지금 ABP 102, CTP 7이 해갖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HER2랑 CD3을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에 대한 내용을 이제 4월 27일 날 발표를 할 건데, 어쨌든 뭐 지금 요거 관련해 갖고 지금 이번에 좀 성과를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좀 세션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AB 프로, 미국 기업 AB 프로랑 같이 진행을 하는 AB 프로랑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플랫폼 기술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그 임상적 의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의 어떤 항암제랑은 다르게 HER2에 대한 이 과발현 종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을 줄이는 그 장점에 대해서 이번에 임상적으로 이제 했던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할 거예요. 자, 실제로 이 후보 물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췌장암, 대장암, 이 다양한 이 고형암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받는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세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AACR 발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차세대 항암제 신약에 대한 내용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8일 날 이 하는 것도 지금 노벨 솔리드 투머 티슈 페너레이팅 플랫폼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침투 플랫폼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관련해 갖고 어쨌든 이 종양 내부로 치료제가 이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접근법,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런 고형 암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이고요. 어쨌든 여러 치료제의 어떤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해갖고 요것이 또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끝으로 이제 그 듀얼 페이로드 해갖고 디스커버리 오브 시너지틱 듀얼 페이로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바이 컨비네이션 MMAE 노벨 페이로드 뭐 요거 이제 이것 관련해 갖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ADC 관련 그죠? 기존의 어떤 ADC랑 좀 차별화된 이런 이중 페이로드 메커니즘으로 그 약물 내성을 극복하는 요 치료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발표가 됩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 AACR에서 셀트리온이 발표할 내용은 이런 그 암 관련한 그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특히 이제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종양세포에 대한 선택성과 효능을 높이는 이런 전략. 요것이 이제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의 어떤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이런 좀 트렌드를 반영한 이런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ACR 관련해 갖고 뭐 약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LG 화학도 참여하고 뭐 SK 바이오팜, 보로노이, ABA 바이오까지 참여를 합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 유한양행도 굵직굵직한 회사들은 다 참여를 하니까 요번에 좀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대응을 좀 굉장히 좀 잘해 놓았거든요. 이게 사실 뭐 당장 관세를 부과를 할 경우에 이 미국 내 어떤 의약품 공급망이 취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바이오 기업 중에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이제 90% 이상이 이 FDA의 승인 의약품 말입니다. 요거 90% 이상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이 수입된 이런 구성품으로 이 약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셀트 같은 경우는 이 단계별 상황별로 대응 체계를 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일단 이제 9개월분은 이미 재고 이전을 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납품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향후 이제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앞으로 짓는 내용이 또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투자가 이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근데 뭐 셀트리온이 뭐 유상증자를 한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요거는 뭐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뭐라도 지금 그래도 좀 주주 환원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막 그렇게 유상증자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완제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은 그 원료 의약품 DS 쪽 위주로 해갖고 수출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6까지 봤네요. 16만 5,700원까지 찍었다가 아래 꼬리를 다이나믹하게 달아줬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물량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요번 주에. 자, 요번 주에 이제 5일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왔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나왔고 보험 쪽, 뭐 사모펀드 쪽에서 나왔는데 최근 들어 또 투신 쪽에서 다시 매입을 시작을 했고 연기금 그리고 자사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연기금 물량 요번에 이제 연기금이 이제 하락장에서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연기금이 좀 이번에 지수 방어하는데 좀 역할을 좀 했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과연 이 외국인들의 공매도의 쇼 커버링이 나와주게 되면 좀 임팩트 있는 상승세도 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간에 다음 주는 그냥 이제 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주는 그런 과정을 좀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21선 구간, 18만 원 구간대를 다시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 아직까지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18만 원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 여기서 21선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지 여부. 그것이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지수보다는 그래도 좋아요. 지수는 지금 5일선 이탈이 된 상황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셀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일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한번 여기까지는 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요 안에서 노는 거 크게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요 안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뚫어야지 뭐가 정말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이제 왔으니까 또 한번 우리가 박스권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 있는 자리죠,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어느덧 이런 좀 삼각 수렴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삼각 수렴 구간에서 항상 우리는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과연 삼각 수렴 구간에서 방향성을 과연 어떻게 줄 것인가, 월봉상으로. 자, 지금 상황에서는 위로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뭐 강력한 저항 라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뚫어내야 될 구간이고, 결국에는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셀트리온이 그런 이제 모멘텀을 보여줄 것인가. 자, 올해는 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앞에 닥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보다 1분기에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과연 셀트리온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진펜트라, 요즘은 베그젤마가 워낙 이게 추세가 좋고, 진펜트라 역시 좀 성과가 잘 나오게 되면 무난하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요. 또 주말에 또 이슈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